국민의힘 총선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이 다음 달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여는데 그 룰이 확정됐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당심으로 할 것이냐 민심으로 할 것이냐 그 비율은 얼마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어허. 기존에는 당원 투표 100%로 결정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발표되기로는 당원 투표 8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더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 국민투표 비율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기존에 100%로 하다가 너무 전향적으로 비율을 바꾸게 되면 이 또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8대2로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또 그동안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네. 집단 지도 체제로 할 것이냐, 2인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방이 있었는데 예. 현행 단일 지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초미의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용어가 나왔어요. 최진봉 교수님, 단일 지도 체제라는 게 일단 뭐예요? 원탑으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당대표 한 명이 딱 관할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죠. 지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어요. 네. 첫째는 단일 지도 체제, 그러니까 원톱으로 가는 거. 두 번째는 2인이 지도체제, 그러니까 대표, 부대표 이런 형식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집단 지도체제인데 집단 지도체제는 최고위원회가 전체 의견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회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을 대표가 하는 걸 단일 지도체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단일 지도체제가 안 되고 집단 지도체제가 되면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네.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해버리면 모두 다 사퇴를 해야 돼요. 그래요? 대표까지도. 그래요? 네, 집단 지도체제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따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지도체제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더라도 대표는 그대로 남아있고 최고위원만 다시 뽑으면 돼요. 그런데 집단 지도체제가 되면 최고위원 중에 과반수장이 사퇴를 해버리면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대표도 물러나야 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집단 지도체제보다는 단일 지도체제로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정권을 쥐고 그리고 본인이 대표로서의 강한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단일 지도체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런데 어쨌든 뭔가 지금 상황이 요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한동훈 견제론이 막 분출됐었는데 결국은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 그 단일 지도 체제로 룰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뭐예요? 총선 참패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그만둘 거냐 뭐 그런 얘기도 옛날에 관심이었는데 옛날에 어떤 얘기를 했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 완수하겠다라는 제 일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저 말들 쭉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전해드렸는데 관통하는 건 뭔지 여러분 느끼셨죠? 근데 앞서 제목에도 김묘성 기자님 슬슬 몸풀기 시작하는 이란 표현 써서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최근에 한 전 위원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당대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볼 때 보통 출마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는다라는 것이 보통의 정치권의 해석인데 역시나 그래 보입니다. 네네.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라는 것이 가까운 인사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요? 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시점에 출마 선언을 짠하고 하지 않겠냐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후보 등록일이 언제일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네. 이달 24일이나 25일 정도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두고 봐야겠네요. 네. 진짜 이제 다음 달에 전당대회다 보니까 이제 뭔가 움직임이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보도까지 나와 이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위한 도전을 위한 캠프를 차렸네, 어쨌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은 많이 돌았어요. 지금 거기 무슨 캠프를 차렸대더라. 사무실을 지금 차린 거는 뭐 오픈을 했다는 게 아니라 뭐 계약을 했다더라. 열려고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기자 출신이라 굉장히 궁금해서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곧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뭔가 지금 스멀스멀 움직임이 있다는 느낌을 쫙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보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겠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 총선 때 뭐 어떻게 됐든 지휘봉을 잡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있죠.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뭘 고쳐야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 한마디로 하면. 저는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다 그런 뭐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적인 야당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말을 얹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나경원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이 당권 주자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나 의원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옛날에 원외 당대표를 모시고 원내에서 대표를 해봤다라고 했고 그 결과 원외 당대표의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의회 독재가 야당의 투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니까 의회를 통해서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원내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배지를 못단 당대표로는 한계가 있다. 전투력에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견제 해석으로 좀 들려요. 그런데 이건 지금 당내 견제잖아요. 당 밖에서도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이런 얘기, 부정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통령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았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용산하고 저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당 대표를 당을 끌어가기에는 너무 남은 기간이 좀 길어요. 뭐 나오면 지금 뭐 지지도로 봐서는 되긴 될 것 같은데 그 된 다음에 자칫하면 그 YS 때 이회창 총재 같은 서로 그렇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회창 총재 그 떨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쉬었다 나오는 게 좀 내공도 쌓고 보니까 뭐 정치를 개뿔도 모르더라고 한동훈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인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대표 같은 거 할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난 봐요. 금년 연말이 지나면 지자체 선거에 대한 당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대통령의 힘은 이제 1년이 지나면 더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다시 지자체 선거를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난 생각을. 이른바 정치 구단들이 보기에는 최재명 교수님 안 나오는 게 좋다. 여기에다가 말을 얹어서 정치를 도급불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첫째는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됐을 경우에
용산과 각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지지를 끌어올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게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정도 남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당의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리를 매김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올려가면서 당의 지지율도 같이 올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현 정부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면 네네네. 그런 부분들의 반사이익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각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3년 남은 상황에서 각을 세웠을 때 본인한테 올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에서는 그걸 그냥 방치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반대로 또 생각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 출마 안 하고 그러면 1년이나 2년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활동하기도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 원내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도서관에서 사진 그럴 포착될 수는 수밖에 없고 그건 그런 거 안 돼요. 아니잖아요. 진짜. 그게 한두 번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맥을 가다가 한두 번 무슨 사진이 찍혀가지고 공개되고 뭐 도서관이든 어디든 카페든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게 매번 반복되면 그냥 일반인이 돼버리는 그럴 수 거예요. 있어. 아니 사진 찍기 좀 지겹다, 좀 지겨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진짜. 느낌이 올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잊혀지는 것을 정치인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하.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계속 지지율을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밖에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은 더 강하게 톤으로 얘기하면 보도가 돼요. 아. 안에 들어오면 네. 당대표는 늘 매일 발표도 하고 발언도 하고 그렇죠.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뉴스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자들이 보도를 해요. 그러겠네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뭔가 한마디에서 뉴스를 타려면 어떻게 해? 센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 각을 더 세워야 된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희망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두 분은 앞에 뭐 원로 두 분은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대선 전략으로 봤을 때 본인이 지금 당대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하.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원해진 것은 네.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어느 정도 복원시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예. 뭐 낙선하면 뭐 소용이 없고요. 예. 당선되면 당대표로서 또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예. 해서 정치적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낙선하면 남남되는 거고 당선되면 뭐 그런 건가요? 낙선하면 뭐 별로 사람 취급 못 받죠. 물론 김재원 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당대표 출마하게 되면 뭐라도 일단은 그 당대표 자리를 잡지 않고서는 최명기 원장님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 사람이 관계 회복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일 텐데 두 사람 스타일상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아하. 왜 진짜 잘 모르겠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 인간이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서로의 의지가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유연하게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뭘까요? 첫 번째 이제 유인태 사무총장님의 전제 조건은 이해창 총재가 떨어진 게 그것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전제 조건에서부터 흔들리고요. 김정인님의 말은 김정인 전 위원장님의 말은 대통령의 힘이 1년이 지나면 더 빠진다는데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질지 안 빠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런 다음에 김재원님께서는 우리가 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시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리라고 하는 건데 이 정치적이란 건 두 개가 있지요. 인기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정치적으로 업무를 만들어내느냐. 업무를 만들어내는 데야 대통령이랑 협조가 되는 게 좋지만 인기가 올라가는 게 어느 쪽이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결론은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고 어느 게 이익이 될지도 누구도 몰라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정답일 수 있어요.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예언한 대로 이 점친대로 다 정치가 풀렸으면 이 정치가 이렇게 국민한테 희망도 못 주고 볼성사나운 모습 보였을까요?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